안녕하세요. 쿠마몽TV 시청자 여러분, 쿠마몽입니다. 오늘은 실내 촬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볼까 한데요. 낚시의 기본이 아니라 그냥 단지 낚시의 채비법이라든지 아니면 낚시 마리수의 비법, 자기가 샵을 하나 열어서 그 샵에 있는 물건을 판매하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적인 것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를 조금 찍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오늘은 한치낚시 장비에 대한 소개, 그리고 준비물, 가장 필요한 준비물에 대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채비법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분들이 인터넷에 소개를 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따로 채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작 채비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한치 낚시를 가는 데 있어서 이 낚시 장비, 낚싯대가 이런 장비를 써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 가격대에 어떤 장비가 있는지, 그 어떤 수심 측정 릴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스테, 어떤 종류의 메탈, 그리고 또 필요한 준비물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전체적으로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 이카메탈 낚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카메탈 낚시 같은 경우 경남, 부산, 그리고 전라남도, 제주도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치 낚시를 말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한치 낚시가 갈치 금어기인 7월 달에 많이 성행했었고요. 최근 들어서 이 한치 낚시가 마리수라든지 편한 낚시 방법 때문에 많은 낚시인들로 하여금 낚시인들이 입문을 하고 있는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부산 경남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상, 선비 같은 경우 보통 7월 달까지는 10만 원 정도의 선비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갈치 시즌이 되게 되면 7월 이후에는 12만 원, 13만 원씩 받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치 낚시 같은 경우는 거의 영해 공해상까지 나간다고 보시면 될 건데요. 경상남도, 부산, 영업구역인데 영업구역이 벗어나지 않는 최대한 남쪽 끝까지 가서 풍을 놓고 시앵커라고 하는 풍닷을 놓고 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끔 하면서 낚시를 하는 장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 지역은 영호동, 송도 일대에서 출항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요즘엔 해운대에서도 나가는 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으로 가게 되면 진해에는 상당히 많은 배들이 있죠. 삼포항도 있고 행암도 있고 속천도 있고, 거기서 다양한 배들이 출조를 하고 있고요. 통영 같은 경우도 통영, 영운리 쪽에도 배가 있고, 저쪽에 갈치배들은 대부분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낚싯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용한 지 벌써 2년이 넘은, 제가 사용한 지 2년이 넘은 낚싯대입니다. 국산 제품이고, GDF에서 나온 낚싯대예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어느 장비를 사용하시는지 댓글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치 낚싯대 같은 경우는 2대가 아닌 1대로 편성을 하고요. 이 프로스치 722 제품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낚싯대와 다르게 이 버트 부분이, 뒷부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치를 하기에는 상당히 짧아요, 낚싯대가. 그래서 항상 이 낚싯대를 들고 낚시를 하는 편이고, 거치를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짧고 뒤에가 긴 낚싯대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가장 낚싯대랑 같이 알아봐야 될 제품이 바로 릴이죠. 낚시 릴 같은 경우 제가 작년에 리뷰를 했던 이 스타코 알파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또 다른 제품인 이번에 산 다이와 라이트 SW라는 모델입니다. 제가 이 스타코 알파를 사용하고 리뷰를 남기고, 그리고 많은 분들, 3만 뷰가 넘는 분들이 많이 봐주셨는데요. 그래도 제가 왜 이 다이아 제품을 샀느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 스타코 알파 같은 경우는 합사 라인이란 게 기술력에 따라서 얇기가 다른데요. 중국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산 0.6호가 일본산 1호 제품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감아놓은 라인이 0.6호인데 수심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한 1m당 15cm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확한 수심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제가 구입한 제품이 다이와 SW 모델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수심 측정이 아주 정확한 수심 측정을 보여주었었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격대 같은 경우도 딱 적당하게 구매를 한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격대에 알맞는 낚시 장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요. 이 프로스트 72랑 다이아 SW 모델을 구입하실 경우에는 가격이 25만 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스타코 알파 같은 경우는 5만 원이라고 측정을 할 경우 이렇게 구매하시게 되면 15만 원에 구입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도에 있어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네요. 작년에는 저도 입문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실용적인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낚싯대 말고도 가격대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10만 원대 프로스트 C72 모델뿐만 아니라 요즘에 나온 아쿠아 컬러즈라는 모델, 그 모델 같은 경우도 9만 원대에 구입이 가능하고요. 조금 더 가격대가 높고 조금 더 감도가 좋은 낚싯대를 원하신다 그러시면 시마노 세피아 SS 모델이나 아니면 CI4 모델을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다른 회사들 모델도 많아요. 제로텐도 있고 되게 다양한 모델이 많은데 제가 해본 모델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긴 편이 조금 옛날에는 유행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511 모델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짧은 모델. 짧은 낚싯대의 유리한 점은 아무래도 액션을 주기가 편하고 조작성이 편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새로운 낚싯대를 구입을 한다면 아마도 거치형 낚싯대는 511 모델을 구입을 할 것 같고요. 거치형 낚싯대는 511 모델을 구입하고 그리고 액션을 주기 위해서는 가성비 좋은 아쿠아 컬러즈라든지 아니면은 GDF의 프로스트 C722 모델을 구입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장비에 대한 질문을 해주실 것 같으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알아보고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낚싯대와 그리고 릴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나머지 장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요. 가장 필요한 물건은 바로 이 수건입니다. 수건이 솔직히 말해서 한치 낚시, 무늬 오징어 낚시, 문어 낚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물건인데요. 왜 필요한가 하면 저희가 손으로 잡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경우에 닦을 데가 없습니다. 마땅히 물티슈로 닦는다고 해도 좀 찝찝하고요. 그래서 이 수건을 저는 항상 갈 때마다 들고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건 첫 번째, 두 번째로 필요한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로 스냅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거 옛날에 찌낚시 할 때 쓰던 통이라서 다양하게 스냅을 통이 조금 지저분하지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모양의 스냅이라든지 애깅용 스냅이라든지 아니면 가지채비용 이런 오야코도레 그리고 제가 즐겨 쓰는 소품 중에 또 하나는 이 크레이지 오션에서 나오는 팀런 이카메탈용 가지용 채비 도레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보이시나요? 자, 두 번째로 가장 필요한 물건이 바로 이 분실 방지용 고리입니다. 이 분실 방지용 고리 같은 경우는 낚싯대에 감으시고요. 낚싯대 이거를 이렇게 감아 주신 다음에 고리를 넣어서 이렇게 묶어 줍니다. 이렇게 묶어 주시고 이 카라비너를 배에 딱 걸어 주시게 되면 분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잠깐 거치시켰을 때 낚싯대 분실을 막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가져가셔야 될 물품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자, 이제 보시면 이카메탈이라는 게 있죠? 이카메탈도 상당히 종류가 많은데요. 자, 이런 생선 모양의 이카메탈이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은 바로 이런 모양의 이카메탈이
대세를 이뤘었는데 이런 이카메탈 같은 경우는 조류를 타는 능력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이런 생선 모양의 축강, 한치 메탈 지그 같은 경우 이런 모델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들고 다니는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바로 개수기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몇 마리 잡았는지 카운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 잡을 때마다 카운팅을 해주시면 내가 그날 얼마를 잡았는지 정확하게 측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한 개씩 꼭 들고 다니고 있고, 채비 같은 경우는 별도로 그냥 개인적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비 같은 경우 뭐 2개에 2,000원 정도로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수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죠? 수태 같은 경우도 수태 같은 경우, 자, 여러분들이 많이 구매하시고 사용하시는 이카스키테라는 제품이 있죠. 이카스키테라는 제품. 그리고 요새 뭐 짝퉁도 다 잘 나옵니다. 제가 사용해 봤는데 짝퉁도 뭐 잘 타더라고요. 짝퉁은 대신에 조금 더 큽니다. 기존의 제품보다 조금 더 큰 경향이 있고요. 보통 이런 제품들을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예전 한 2-3년 전부터 제가 했을 때부터 사용했던 이런 모양의 제품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무늬오징어 낚시에서나 사용하던 2.5호, 2.25 애기들이 요즘에 곽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태클에는 없지만 최근 들어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제품이 DTD사의 화이트 킬러라는 제품이고요. 2.55 화이트 색깔이 정말 핫하다고 하네요. 저 또한 구할 수도 없고,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댓글에서 많이 접했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카메탈 낚시를 하는 데 있어서 굳이 이카메탈을 달아야 하냐라는 질문을 또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카메탈 낚시에 있어서 이 메탈을 사용하는 메탈 부분에 봉도를 달 수도 있지만, 이 이카메탈을 사용하는 이유는 입질을 한 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이카메탈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채비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는 2단 이상 채비를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3단으로 채비가 넘어가게 될 경우 채비가 남이랑 꼬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 조류가 훨씬 더 조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채비 밀림이라든지 이런 게 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짝물이라고 하죠. 배 양쪽에서 배를 접안하고 배 밑으로 물이 쏠리는 그런 물이 발생하게 되면 거치를 솔직히 2대씩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남이랑 채비가 꼬이면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저도 낚시를 가는 데 있어서 낚시를 가서 많은 분들이랑 다툰 적도 많고 얼굴 붉힌 적도 상당히 많은데요. 다 같이 돈을 주고 가서 하는 낚시인데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가끔씩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에게 최소한 피해는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낚시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